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서 먼 은하를 보니까 Z가 14예요, Z. 그래서 Z가 뭔지를 또 아셔야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Z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이 의미를 정확히 아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주부 대상으로도 했기 때문에 뭐 교수님들은 뭐 그냥 주무시면서도 아마 다 알으실 것 같아요. Z 프라임 에러즈라고 부르는데 뭐 이걸 Z 값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Z 값이란 무엇인가? 자, 그래서 기초부터 좀 얘기하면 이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별이 뭐죠? 알파 센츄리 시스템이죠. 이게 쌍성입니다. 아니, 세 개라고 그랬나? 별이 세 개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긴 두 개만 했네요. 이렇게 두 개 있고 또 하나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구로부터 4.2465학년 떨어져 있어요. 빛이 이제 4.2465 가죠. 거리 어떻게 되죠? 이 거리 어떻게 돼요? 네, 그게 이제 패럴렉스라고 그러죠. 네, 패럴렉스로 됩니다. 그 말로 뭐였죠? 연주시차. 아, 나 이제 아는데. 아니, 강의할 때마다 물어봐요, 좀. 강의만 하면 그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제가 연주시차가. 그래서 하여튼 연주시차.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 눈을 보고 오른쪽으로 보면 저 멀리 있는 건 그대로인데 이 왼쪽 눈 오른쪽 그 할 때마다 엄지손가락이 움직이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이제 태양의 왼쪽에 있다가 겨울, 여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자기가 보고 싶은 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하고 비교할 때 겨울하고 여름에 관측했을 때 하나는 왼쪽에서 보이고 하나는 오른쪽에서 보이겠죠. 그거 계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위한 셀룰라이트 따로 있어요. 얘는 그거 계산하는 용이에요. 이게 이제 1997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하는 게 이제 이런 거. 여기 보면 뭐 바이터러스 뭐 뭔지 모르지만 37광년 떨어져 있고 뭐 시리어스 8.6광년 스피칸디 스파이칸디 이게 이제 220 광년. 그래서 수백 광년 빛으로 수백 년 가는 거리까지 있는 거는 연주시차로 되나 봐요. 근데 우주는 훨씬 더 큰데? 안드로메다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학생? 안드로메다 몰라? 안드로메다 갑자기 얼었어. 25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얘는 어떻게 돼? 알아요? 몰라? 안 배웠어 아직? 아직 안 배웠대요. 초등학생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저씨가 무리한 질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250만 광년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혹시 아시는 교수님 계신가요? 아니, 랩시프트는 물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거 하기 전에. 오 박사님 혹시? 제가 이렇게 들으시고서 일부러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셉피드 베리어블 가지고요. 그래서 셉피드 그 변광성인데 이게 보면 이제 이렇게 돌면서 이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하는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하고 루미나스리하고 비례해요. 롱 피리어드를 가면 더 밝은 거예요. 더 롱 피리어드면 더 밝고. 그럼 뭐예요? 이게 이제 스탠더드 캔더 원리를 사용하면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기를 보면 이게 밝기가 어떻게 되었는다 아니까 이 촛불이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만큼 어둡고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역으로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압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해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이러한 가까이 있는 이러한 은하들 안에 있는 변광선들을 측정할 수 있어서 250만 광년 뭐 이런 거는 그거 가지고 재요. 근데 문제는 250만 광년 떨어진 은하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거든요. 어떡하죠? 더 멀리 있는 은하 어떻게? 10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1억 광년 떨어져 있고 10억 광년 떨어져 있고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가 많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또? 적색편이 하기 전에. 적색편이 이제 다 됩니다. 네, 그 전에. 왜냐하면 적색편이가 그 과학자들이 철저하게 믿는 이유는 이러한 아까 연주시차, 그 다음에 셉피드 베리어블, 그 다음에 이런 거 가지고 다 보정이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대한 지표는 우리가 부인하기 힘들어요.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부인하기 힘들어요. 뭐 주제죠? 는 아닙니다. 초신성.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죠? 그건 아닌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릴까요? 잘못 넣었나 보네. 바뀌었나 보네. 오케이. 자, 초신성입니다. 초신성 중에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가지 타입이 있어요. 타입 2 있고 타입 1 ABC. 이걸 뭐로 나뉘냐면 이제 꽝 터졌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스펙트럼을 조사해봐서
이 타입 1A 같은 경우는 실리콘 업소옵션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타입 1A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분관계를 가지고 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타입 1A가 중요해요. 요거 가지고 이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타입 1A가 이제 바이너리 시스템인데 하나는 백색 외성이고 하나는 백색 외성, 화이트 드워프 그러죠. 근데 하나는 레드 자이언트예요. 그러니까 적색 거성. 근데 이제 백색 외성이 작은데 중력이 훨씬 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두 별이 같이 있으면. 적색 거성은 엄청 큰데 좀 허약해. 저처럼 허약해요. 저 이렇게 막 잘 빨려 막 길을 빨려요. 진짜 길을 빨립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에 있는 물질들을 끌어당겨서 자기한테 흡수해버립니다. 이 백색 외성이.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매스가 늘어나겠죠? 매스가 늘어나다가 이게 우리 태양의 1.4배인가 됐을 때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서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매스에서만 폭발하니까 광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도가 일정하면 스탠다드 캔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만 다시 돌아가서 이 위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보면 위에 맨 오른쪽에 보면 가운데 이제 은하가 있고요. 4월 4일이에요. 근데 4월 28일에 딱 보니까 은하 옆에 뭐가 쫑 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은하 하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거든요. 신기하죠? 은하 하나에 2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물론 은하마다 이제 다르지만 평균. 근데 그 은하가 별이 2천억 개 모인 것만큼 밝아요. 별이 하나 터졌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은하가 사실은 요거보단 큰 겁니다. 근데 이제 바깥은 좀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요 은하 안에서 터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밑에는 왼쪽이네요. 왼쪽 밑에 보면 여기에 은하가 있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 이게 이제 95년인데요. 2002년에 보니까 뭐가 빨간 게 딱 나왔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찾아야 돼요. 터졌다. 그거 이제 포장을 해야 돼요. 예. 놓치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탠다드 캔들을 이용해서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제 암흑 에너지를 했다 하는 거 가지고 이제 그 노벨상이 2011년에 나왔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흔들린다고 그 연세대학교 그 교수님이 이제 이 교수님이 해서 쫙 밀어붙이다가 좀 또 다른 연구가 나가지고 다시 또 밀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 의견으로는 이제 꽝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막 서로 이제 1라운드는 이호원 교수님이 있고 2라운드는 저쪽에서 또 다른 연구가 나와서 펀치를 교환한 상태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쫙 고정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슈퍼노바도 안 보일 정도로 더 멀리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적색 편이밖에 안 돼요. 그거는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이제 스펙트럼을 보는데 지금은 이제 제임스 웹이 나와서 옛날에 못 보던 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상태죠. 우리 학생들 재밌어요? 재밌대요. 땡큐. 바로 끄덕을 해줘서 이 선생님이 그 학생들이 끄덕을 해주면 아주 큰 힘이 돼요. 자, 그래서 적색 편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색 편이라는 건 이렇게 왜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는 거 나오잖아요. 그겁니다. 거기 나오는데 이런 빛이 포톤이 짜고다가 이제 가스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업소옵션 라인이 생겨요. 뭐 가스가 힐륨이다 그러면 힐륨 업소옵션, 뭐 나이트로즘 이렇게 생겨. 그거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게 랩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그래서 하나의 지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업소옵션 라인을 보면 이게 어떤 물질이 저 은하가 어떤 물질일까, 저 별이 어떤 물질일까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랩에서는 그렇게 나와. 맨 밑에 랩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이드로전 업소옵션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 있는 걸 보니까 이 똑같은 게 레드 쪽으로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레드 쪽으로. 요 이제 업소옵션 라인을 보니까 이게 똑같은 모양인데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 이게 롱걸 웨이블랭스로 치우치니까 레드 시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은하가 우리 지구를 향해서 오면 이 파장이 컴프레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블루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플러 이펙트를 우주의 그 공간에다 적용을 한 게 바로 이제 코스몰로지컬 레시프트가 되는 거죠. 우주 공간이 팽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창조과학을 하는 그 천문학자들은 이 팽창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지지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서로 의견이 다르면서 뭐 험프리 이론을 그거는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험프리 이론을 제가 전파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라서 하는 건 아니죠. 이게 그 현재 이 학계에서 하는 이런 설명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방향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는 시도가 가능하구나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죠.
진리는 성경뿐이지 사실 이 과학적인 인터프리테이션은 언제나 우리는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이제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적색 편의는 공간이 팽창할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의 적색 편의는 은하들이 측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은하 별들은 가만히 있지만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적색 편의는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중력이 한또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별들이 지금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그 정도로 적색 편의를 얘기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별들이요? 네. 적색 편의를 관측되니까 은하가 얘기하는 은하는 공간보다 별들이 자꾸 쪽에서 멀어져가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또 가르치고 있고. 제가 질문을, 그러니까 공간을 이 별들은 그대로 있는데 네.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멀어져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별들은 가만히 있는데 공간이 네. 멀어지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생긴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별들도 같이 멀어진다고 보거든요. 아닙니다. 뭐? 별들이 움직일 수 있죠, 개별적으로. 하지만 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로부터만 멀어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배우고 있고 또 그렇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예전에 이제 허벌이 처음으로 그걸 관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논문에 써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모든 게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잖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랬는데 이게 이제 1900 언제요? 27년이에요? 하여튼 그 허벌 한 게. 근데 1921년인가 이제 르마추어하고 이제 저기가 한 게 논문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그 우주를 하나의 그 유체로 본 거죠. 컨티뉴어스 한 거. 그렇게 해서 풀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냈더니 이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한 게 이제 몇 년 전에 있었으니까 그거하고 접목을 시키니까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적용을 안 하고 만일 이 필드만의 공식이 이제 이 우주론의 기초인데 이게 만일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또 하나의 설명은 모든 게 우리로부터 피지컬리 멀어진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물론 학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미쳤다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거를 부인할 방법은 없어요. 피지컬리.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별들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공간이 멀어지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별들이 멀어지는데 멀어지는 이유가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별들이 그러니까 별들도 같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공간이 팽창을 하니까. 공간이 팽창. 근데 별은 그 공간에서 좌편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네, 가만히 있고 그냥 공간만 팽창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배우죠. 누가? 네, 학교는. 아니, 지금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고. 지금 여기에서 자, 이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색편일 때 지금 멀어지잖아요. 은하가 멀어지는 걸 보고 저기 진짜 실질적으로 피지컬이 멀어진다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별들이 움직이기도 하니까 그거는 또 어떤 가까이 있는 거는 청색편이 나오는 거. 안드로메다 같은 건 청색편이잖아요. 그건 다 있습니다. 근데 큰 스케일로 볼 때 전체적인 게 다 이제 적색편이고 전체가 다 적색편으로 나타나거든요. 멀리 있는 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멀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넘버 1이고 넘버 2는 아니다. 프리드만의 공식을 적용을 하면 이 같은 좌편에 별들 은하들은 그냥 박혀서 가만히 있는데 물론 이제 로컬리 움직이는 거 빼고요. 가만히 있는데 공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이고 그거를 틀리다 그러면 정신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해석을 만약 우리가 채택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것을 과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창조과학자들 톰프리 같은 경우는 팽창으로 보지 않고 멀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네, 그 부분에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또 그냥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허블 얘기를 마침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에드윈 허블 있고 여기 르마추어 있고 이쪽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는 속도 텀 가속도 텀인데 이걸 풀어보면 쉽습니다. 이게 속도 텀이 상수가 나와요. 속도가 상수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공간이 늘어나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처음에 1927년인가 나온 그 논문에 있는 건데, 왼쪽이 velocity죠. 이게 이제 적색편이고요.
예? 적색편을 측정하고 오른쪽이 이제 세피드 베리어블 가지고서 거리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리니어 릴레이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속도를 거리로 나눈 게 바로 허브 컨스탄트입니다. 요거의 기울기가 바로 허브 컨스탄트.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허브 컨스탄트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거 세피드 변광성도 있고 뭐 슈퍼노바도 있고 해서 다 보정이 돼가지고 이거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허블 그런 거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뭐 이런 것도 물론 편차가 많아요. 여기는 허브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하니까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저기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걸 쫙 모아보면 그래서 뭐 이걸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되니까 다 틀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장비마다 좀 편차가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요 안에 다 모이거든요. 요게 대략 한 72 km per second per 메가팔색이에요. 뭔 소리냐면 1 메가팔색이 3.26 광년인가 뭐 그래요. 3.26 맞네. 네. 근데 1 메가팔색이 얼마야? 326만 광년. 그러니까 1 메가팔색 떨어졌대. 그러면 326만 광년 떨어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1 km per second per 메가팔색이란 뭐냐면은 326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는 우리로부터 72 km per second의 속도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느려요. 그죠? 이렇게 느린데 우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촉촉이 되잖아요. 저 멀리 있는 거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거죠. 그런데 이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326만 광년 떨어지는 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거예요. 안드로메다가 250만 원이에요. 지구에서 제일 근거리에 있는 게 이 속도고 사실 우주 전체 스케일로 보면은 그냥 우리 지구에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건 다 나왔고요. 자, 그래서 참고로 이건 이제 혹시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계산을 하죠? 아시는 분? 우주의 나이 계산하는 걸 제가 또 이거는 이제 그 펜스테이트 뭐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펜스테이트에 이제 이 천문학과 그 홈페이지에 있는데 학부생용으로 간단한 계산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카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가상의 두 은하가 이제 이렇게 하나 1, 2가 있는데 가상의 은하가 있는데 이 거리가 D야, D. 큰 D요. 근데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서로 이렇게 멀어져 가는데 그 속도가 V예요, V. 겉보기 속도. 그러면 뭐예요? 은하들이 지금 위치에 있기 위해 걸린 시간, 만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한 점에서 시작을 했으면 지금 위치에 있기까지 걸린 시간이 T죠. T가 속도로 나누면 T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D는 얼마야, 뭐 V는 얼마야는 모르셔도 돼요. 다 없어져요, 이퀘이션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허브 컨스턴이 V를 제가 어디로 가죠? 여기 보면 속도를 거리로 나눈 게 허브 컨스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속도를 거리로 나눈 컨스턴이니까 속도는 허브 컨스턴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되겠죠. 네. 혹시 벌써 기절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이시니까 기절 안 하셨겠지만 제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기절을 안 하셨어요, 절반은.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T는 1 over H예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주의 나이? 허블 컨스턴을 그냥 인버스 하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73 km per second per 메가펄섹이다 그러면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2.37 곱하기 10의 18승의 1 over S예요. 그러면 시간은 허블 컨스턴을 이렇게 인버스 한 거니까 여기 보면 1 나누기 2.37 times 10 to the negative 18 per second이거든요. second, per second 아닙니다. per second 맞네. 그다음에 그거를 인버스 하니까 4.2 곱하기 10의 17승이죠. 초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134억년이 나온대요. 근데 지금 이제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이제 거기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걸 감안을 하는 게 이 인테그랄 안에다 뭐 집어넣고 해서 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그냥 학부생들이 이렇게 그냥, 그죠? 학부 교수님, 학부 몇 학년에서 이런 거 안 배우나요? 물리에서는 안 배우나요? 우주학과에서만 배우겠네. 그죠? 천문학과. 네. 그래서 어쨌든 대략, 그죠? 138은 아니어도 대략 이렇게 그냥 쉽게 계산.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뭐 우주의 나이가 뭐 시계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extrapolate 한 거죠. 한 점에서 시작했다는 가정에 extrapolate 한 거지 과학적인 어떤 실제로 재는 이런 건 아니란 거죠.
뭐 이제 그것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우주의 크기는? 실제로 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를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대단히 뭐 심오하게 어떤 그 서울대 뭐 교수님이 한 거니까 막 이걸 하면서 굉장히 멋있게 그래서 굉장히 막 심오해 보인다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안 심오해요. 안 심오해. 자, 우주의 크기를 지금 어떻게 보냐면 이게 넘어가서 한 관측 가능한 우주 이게 observable universe 그런데 이게 1000억 광년으로 해 지름을.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 visible universe가 이제 이 우주의 나이를 뭐 138억 년이니까 140억 년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140억 년 저 끝에 있는 빛이 우리한테 오는 동안 140억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140억 년 된 저기 있는 별이 우리한테 오는 동안 우주는 훨씬 더 커져 있겠죠. 그겁니다. 그것도 다 수식에다 인테그랄 넣어서 다 계산하면 짠 하고 나와서 대략 한 460억 광년 그러면 그게 반지름이고 그럼 지름은 대략 1000억 광년 되는 거죠. 그죠? 1000억 좀 안 되나? 네, 1000억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반올림 해가지고 제가 학부생들 이렇게 해도 뭐 89점 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에이 반올림 해줄게 그러고 A 주고 막 좀 학생한테 제가 매니플레이 좀 당하는 편인데 하여튼 대충 반올림을 하면 1000억 광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별거 아니죠. 그래서 나사 홈페이지에 요거에 대한 걸 물어보면 우주의 크기가 얼마냐고는 nobody knows. 사실 그게 사실은 훨씬 더 정확한 대답이죠. nobody knows.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하여튼 그 빅뱅이라는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이제 대충 이제 상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적색 편의로 가서, 그래서 적색 편의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람다는 웨이브랭스예요. 지금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이 람다 레스트는 이제 저기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는 애. 그래서 람다 observe 마이너스 람다 레스트를 람다 레스트랑 나누면 돼요. 그게 Z예요. 별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cosmological shift에서 밑에 표에 두 번째에 보면 1 plus Z equals A now를 A then으로 하면 돼요. 이게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이런 그런 겁니다. A가.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영어로만 하고 그러니까 다들 어렵다 그러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딱 한글로 크게 하니까는 쉽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글 이 타이핑 잘합니다. 지금 보지도 않고. 네, 그래서 1번. 자, 보라색 빛 파장. 보라색 빛이 파장이 한 400 나노 돼요. 이제 저 비저볼의 제일 끝이죠. 보라색 빛이 은하를 떠났어요. 그래서 지구에 도달했는데 파장이 2배가 됐어요. 800 나노. 이 은하의 Z 값은 얼마인가? 우리 저기 학생들 혹시 이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1이죠. 예. 800 빼기 400 해서 400으로 나누면 1입니다. 그래서 E가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D가 2죠. 여기 1, 여기. 두 번째, 이 은하까지의 거리는 다시 말해서 원래 있던 자리까지의 거리. 원래 있던 자리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여기 보면 이제 계산이 다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그게 70억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Z가 1이면 우리로부터 70억 광년 떨어진 거예요. 아주 막 억억합니다. 그죠? 네. 억억해요. 70억 광년. 그 다음에 이제 쫙 올라가서 제일 큰 게 이제 Z10인데 이게 이제 132억 광년이에요. 거의 저 끝에. 자, 나중에 Z가 뭔지 아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자, 그럼 여기서 뭔가 그거는 좀 이따 나오고요. 이런 Z 값을 이제 한 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SDSS라는 건데 여기서 작은 닷 하나들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이런 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은하예요. 근데 우리 은하가 직경이 한 10만 광년이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그것도 모릅니다, 사실. 예측하는 거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 나선형 은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최근 논문 봤더니 나선형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논문에서 우리는 모르는 게 투성이다. 근데 이렇게 관측되는 거 보면 지름이 50만 광년, 500만 광년짜리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은하의 50배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별이 많아. 그런 애들이 여기 보이지도 않는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관측이 된 거죠. 적색 편의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우주의 사실은 극히 일부의 우주가 이만하다면 여기 조그만 점 하나 같은 영역을 본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보면서 거대한 우주요 147억 년의 세월이요 이러지 말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웹사이트 가보면 이게 제가 어제 캡처를 한 겁니다. 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제가 이거 날짜를 맞추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예, 혹시 하나 있는데 네네. 식수평이 같은 경우 여기 관측된 거는 8,000 방향성 하단으로 800. 예. 그 처음이 4,000인지 3,000인지 5,000인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400만 원. 네. 초기값. 그러니까 가장 초기값은 400만 원 밑에 했잖아요. 처음 빨간게 빨간 어느 시대에 800만 원 밑으로 예, 2배 예. 들어갔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스펙트럼이 쫙 있는데 뭐 하이드로전이다 뭐다 하면 그 밸류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게 800이고 그 모양대를 보면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공부가지고. 예, 그 공간이 늘어나기 전 밸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힐륨 업솔루션 라인이다 그러면 힐륨 업솔루션 라인이 요 라인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온 걸 보니까 똑같은 모양이 이만큼 시프트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800이고 400은 시프트되기 전이니까 모양을 보면 아는 거죠. 처음부터 그 편의된 빛으로 왔는지도 왜냐면 그 빛은 어디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험실에서 빛을 비춰와서 여기 힐륨을 해보면은 그 라인이 쭉 나오거든요. 그 밸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헬륨 퀵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게 뭐 완전한 가스 상태라고 뭐 가정하고 사실은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레티컬로 조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압력이 사실은 지구에서 측정 불가능한 압력이 되면 픽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알수 어떤 없거든요. 알 수 없다고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뭐 좀 멀리 있는 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또 사실 걔네가 엄청난 거리를 트랩을 하면 그 픽의 정보가 선택적으로 흡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근데 흡수가 돼도 다 보일 건 보입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멀리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힘들어지죠. 점점점. 불분명해지고 다른 게 섞이니까. 그런 게 다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 저도 뭐 이거 공부해서 하는 거지 저도 뭐 학부 때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걸 왜 하죠? SDS 하려고 했죠. SDSS.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밑에 2000년부터 시작해서 쫙 있었고 그다음에 SDS S3가 이제 2008년에서 2014년, 4가 2014년에서 20년, 지금은 SDSS5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까 플러그 플레이트 얘기했었죠. 왜? 플러그 플레이트 아까 이제 제임스 웹 할 때 해야 된다. 이거 보면 그겁니다. 구멍 숭숭 뚫어져 있죠. 그럼 거기에 아티클 5를 꽂는 거예요. 근데 각각이 이제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를 잘못해서 잘못 꼽으면 실험 다 망치는 거예요. 네, 중노동이겠죠. 네, 이거 목 디스크 있는 사람 이거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목 꺾어져서 이거 하나 거 중노정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하죠. 네, 이런 중노정을 해야 돼. 이게 천문학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꼽아서 그것도 이제 이거 끝나면 다른 걸 하고 싶으면 다 뽑아요.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요. 이건 로버트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텔레스콥이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밖에다 꺼내놓은 거고 실제로는 밤에만 나오죠. 낮에는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밤에 열심히 찍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웹사이트에 여기 들어가면 sds.org 들어가면 이런 파일들 다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DS4 이렇게 여기가 2, 3 그다음에 3 있고 빨간 게 이제 4인데 4는 주로 이제 Quasar 했다 그러는데 요거는 제가 그 Heart and Art 강의할 때 조금 나오는 건데 이런 거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Quasar는 색편이 값이 꽝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뭐 제가 이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넘어가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얼마나 돼요 시간이? 1시간 지났다. 1시간 지났어요. 그럼 오늘 4시간은 한 3시간이면 다 끝나겠네. 10분 정도 쉬다가. 네, 요거를 이제 살필 겁니다. 네. Z가 14네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서? 무슨 문제 있을까요에 대한 대답을 아는 게 쉬었다가